2022년 군무원 합격 가이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챌린지입니다. 저는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2022년 군무원 시험에 도전해 보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군무원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합격 가이드를 통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개의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이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썬티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이번 2022년에는 21년도에 변화된 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아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군무원 준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런 분들이라면 해당하는 컨텐츠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군무원 난이도는 어떻게 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분들도 해당하는 군무원 합격 가이드를 통해서 확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군무원의 합격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군무원에 도전해볼까? 도전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두 번째는 군무원이란 무엇일까? 왜 군무원이 요즘 인기가 많고 과연 그런 군무원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군무원의 종류와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급수, 직렬, 군 어떻게 선택을 해야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6개월, 7개월 정도의 바로 공부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합격생과 불합격생에 대한 차이, 이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그동안에 수년 동안 해온 이 경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확신이 들어야 합격도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 가이드를 통해서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 자, 첫 번째 주제인 내가 군무원에 도전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군무원에 대해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내 실력이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법도 전공하지 않았고 기술도 없는데 내가 과연 군무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했을 때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역시 많이 고민이실 텐데, 우선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떨쳐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비전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을 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때 분명히 합격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겠죠. 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을까? 보통 군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세요. 일반적으로 지방직이나 국가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20대가 대다수라면 우리 군무원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조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버리시는 게 맞고요. 아예 나이는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0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도전해서 일도 하실 수 있을 거고 합격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군무원 합격 가이드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에게 군무원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을 드리는 거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군무원 합격 22년도에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내 나이도 걱정하시고 전공,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의 결론입니다.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민원 업무가 우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상당히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야근 부분도 공무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공무원은 대부분이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면 우리 군무원은 47개의 직렬로 나눠집니다.
내가 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분야에 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경력이 인정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일반 지방직이나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서 삶에 있어서 워라밸을 생각한다면 제 생각엔 최고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만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생각했다면 실천을 하셔야 2022년에 공무원 합격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11년 워커인 인 더 밀리터리라고 해서 군대 안에서 일하는 민간인 신분을 가진 직장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이 현역 군인은 당연히 아니겠죠.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바로 군대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군에 소속되어, 즉 우리나라 군에 소속이 되는데 우리나라 군에는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해병대가 있겠죠. 그 국군에 소속되어 군의 관리사무나 후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 신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대민 업무, 민원 업무가 없다라는 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고 야근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 강도가 상당히 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무 강도가 약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일을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직렬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렬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7개나 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직렬이 있다는 거죠. 향후 전망은 현역 군인, 즉 장교와 병, 부사관 수를 대폭 감소하고 있는 편이죠. 부사관은 그렇게 많이 감소하는 편은 아닌데 병사와 장교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 인력을 바로 민간 전문인인 군무원으로 대거 채용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6,400명 정도가 대거 채용이 됐고 내년도 2022년에는 아직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행안부 자료를 보면 약 4,500명 정도가 채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요 내용을 하나 추가한 건데 오늘 오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제가 부사관, 장교, 준사관, 군무원반도 이렇게 관여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 학생입니다. 강모 양이고 공부는 공군부사관 노량진 캠퍼스에 다녔던 학생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보니까 저 친구랑 같이 1년 후부터 군무원 준비할 거임. 이 친구는 저보다 20년 이상 어리거든요. 근데 말끝이 좀 아직도 현역 군인인데도 좀 짧죠. 상당히 착한 친구예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아무리 봐도 군무원이 개꿀 이런 단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군무원이 정말 현역에 비하면 업무 강도가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복지 혜택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지낼 수 있는 군무원 적극적으로 저 썬티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무원의 종류와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군무원, 임기제 군무원, 전문 경력관 군무원 이렇게 군무원은 총 3가지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임기제나 전문 경력관은 우선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고요. 물론 임기제는 무기계약이라고 하지만 호봉도 오르지 않고 늘 8호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2개는 필기시험이 없고 면접과 서류로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요 2가지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저 썬티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반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군무원이 바로 호봉도 매년 올라가고 급수도 계속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군무원이 되겠죠. 2가지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공개 채용과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경력 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 채용을 할 거 그리고 경력 갖고 계신 분들만 채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시간이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잘 보세요. 공개 채용은 즉 공개 누구나 다 응시 가능하다는 거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보고 신체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바로 최종 합격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 되겠고요. 물론 신원조회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서류 접수를 해서 서류가 통과가 되셔야 돼요. 서류 통과가 되신 분들이 한해서 필기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육군과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경력 채용을 1년에 2번 뽑는데 후반기 시험,
후반기 시험에서는 서류 전형만 가고 필기 시험이 없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있는 분들은 경력 채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 썬티와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은 공통적으로 보는데 이 경쟁 채용은 필기 시험이 없는 분들은 바로 PT 면접이 들어가고 필기 시험이 있는 분들은 PT 면접은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 면접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신체 검사를 보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 공무원이 채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바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사회 실무 경력, 학력, 자격증 이런 것들에 대한 전공 과목 등에 대한 임용 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 관련 정도에 따라 서류가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서류 합격 여부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바로 심사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기본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 4년 이상 어느 분야에, 근데 이 분야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 분야가 우리가 원하는 분야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횟수는 객관적이겠죠. 4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조건들은 객관적일 거고, 그리고 학력, 예를 들어서 군사학 석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야, 각각의 전공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가 있다든지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자격증, 토익 자격증으로도 경채가 가능합니다. 그거 이외에 제2 외국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바로 여러분들의 경채가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바로 서류 전형을 넣으시면 되고, 나는 이런 게 없다. 그럼 공채를 넣으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필기시험, 공개 채용은 국어, 그리고 인증 과목, 즉 인증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2개에서 3개를 보겠죠. 2개를 보는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9급, 그리고 3개를 보는 분들은 7급이 되겠죠. 경력 채용에서는 국어 인증 과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공 과목 2과목만 보고 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우리 요번에 육군에서는 지역인재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 1년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거주지가 강원도 쪽에 있는 횡성이나 인제 이런 데 계신 분들은 2과목도 아니에요. 한 과목만 봐서 채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 썬티와 함께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 40점 이상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은 2가지 모두 공통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행정직군은 평균 60점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상의 평균이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다음과 같은 5개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으로 해서 5가지 항목을 수, 우, 미, 양가 5, 4, 3, 2, 1 그래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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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총 25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과락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과락 기준은 어떤 거냐면 과반수, 면접관이 보통 3명이에요. 그러면 2명의 면접관이 가를 주거나 2개 이상의 항목, 이 5가지 중에 2개 이상의 항목에 가를 받을 경우에는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신설된 게 있죠. 미미만인 경우에는 역시 과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필기 합격한 이후에 저 썬티가 또 역시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직렬, 급수, 군은 어떻게 정하면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군무원의 직렬도 너무 많고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이걸 안다 하더라도 과연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정하는 방식을 간단히 알려드리기 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일반 군무원은 8개의 직군으로 구별이 되고 이 직군 안에 예를 들자면 행정직군이다. 그러면 행정직군 안에 행정직렬, 사서직렬, 군수직렬,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직렬에서 6개의 직렬이 있어요. 직군 안에 직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47개의 직렬로 구분이 됩니다. 이 47개의 직렬 중에 동시선택은 불가능하고 하나의 직렬만 선택해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47개의 직렬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직렬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47개 직렬을 쭉 보세요. 해당하는 모집 공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육군 군무원 채용, 국방부 군무원 채용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중에 기상, 치무 이런 것들 여러분 선택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있는 직렬을 선택하세요. 그럼 5개, 7개 선택이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내가 하고 싶은 직렬 2개에서 3개 정도를 정하세요. 그 중에 내가 5, 6개 정도 합격했을 때 그나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행정 업무인지 기술적 업무인지 차량인지 시설인지 공업인지 정말 많겠죠. 2, 3개 정도를 정하셔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선택 직렬에 대한 과년도 필기 합격 점수를 분석을 하세요. 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쉬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희망 근무 지역, 내가 집이 평택인데 어디서 근무하는 게 좋은지, 내가 집이 인천인데 어디서 근무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 희망 지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희망 지역을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군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희망 근무지 선택 올해 21년도 조금 바뀌었거든요. 바뀐 내용 제가 따로 에피소드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예상 TO를 통해서 가장 나에게 유리한 직렬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면, 비대면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저 썬티 개별 핸드폰 6878-933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 썬티가 여러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제가 많이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일반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분들, 그 아주머니분들도 군수직렬 7급의 경채로 서류 인정받아서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재고 유지 관리하고 또 물건 수주 넣고 이런 업무들도 우리 군수직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방법은 같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료는 아니고 당연히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군무원 월별 예상도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자, 현재 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게 21년도 11월 달인데요. 22년도 1월이 되면 보통 1월 4일 정도 또는 1월 5일 정도에 이 내용이 발표가 돼요. 국방부 주관으로 군무원 채용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언제 필기시험이 있을 거고 언제 원서 접수가 있을 거고 언제 서류에다 부적 결정을 가릴 거다. 이러한 내용들을 1월 보통 3, 4, 5일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3월 달 중순 정도가 되면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채용 공고문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 채용 공고문에는 각 직렬별 채용 인원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경채, 공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4월 초에 아주 디테일하게 보통 국방부가 나오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4월 초나 3월 말 정도에 육군해군 공군에서 국방부 다음으로 채용 공고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시기가 100% 맞진 않습니다. 1, 2주 정도 차이는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원서 접수가 약 6일에서 7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서를 넣고요. 원서 접수할 때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원서 공채는 그렇고 경채는 일부 서류가 필요하겠죠. 서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말 되면 무엇이 나오냐? 바로 경쟁률을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군 군수 7급을 넣었다. 그럼 육군 군수 7급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러한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볼 거고요. 9월 달부터 합격자 발표, 최종 필기 합격자 발표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육군은 5주, 작년엔 4주였는데 올해 5주입니다. 그래서 약 4주에서 5주 정도 9월 달에 면접이 시작이 되고 9월 말 정도가 되면은 국방부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 해군 공군에서 약 4일에서 5일 정도 바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10월 달이 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 14일 날 발표가 됐고 11월 1일, 12월 1일 날부터 임용이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육군에서 올해부터 2주간의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국방부나 해군 공군은 교육이 없고요. 육군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2022년 군무원 합격설명회가 개최가 됩니다. 직접 저 썬티와 만나서 여러분들이 22년도 군무원 합격 전략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군무원 합격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만 말씀드릴 건데, 군무원 시험에 대한 A to Z라고 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숙지사항, 바로 직렬 선택, 응시 인원, 경쟁률, 합격 점수 등을 분석을 해드릴 거고,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저 썬티와 함께 세워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2부에서는 군무원 시험에 대한 Q&A, 내가 군무원 합격할 수 있을지, 직장인인데 합격 가능한지, 하루 몇 시간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군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저 썬티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총 5번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2021년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 그리고 2차는 12월 4일, 3차는 12월 12일, 4차는 12월 25일, 마지막 5차는요 2022년 1월 1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착순 50명 총 5회 진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250분만 모시고 저 썬티와 함께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비용은 모두 무료이고요. 저 썬티와 함께 1대1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무원 시험은 합격 설명회 참석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민족군무원학원 노량진 캠퍼스이고, 위치는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라인 다이소 건물에 있고요. 주소는 다음과 같고, 전화번호 02-8142-1321, 010-6878-9339번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군파르타 또는 민족군무원학원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 썬티가 24시간 안에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도 공부계획 어떻게 세워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인증 과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사와 영어가 있겠죠. 한국사 능력검정과 영어 아주 쉽게 딸 수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과 영어 본 공부를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시험 끝내고부터 본 공부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본 공부는 본 공부대로 하고, 바로 인증 과목인 한국사와 영어는 그거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올해 2021년에 한국사가 끝났으니까 2022년에 한국사 시험 따고 시작할게요 라고 했으면 2022년 1회 시험, 아마 57회 시험일 거예요. 그때가 57회 한국사 능력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58회, 59회 계속 그것만 보실 거예요? 공부 언제 해요? 본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 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대로 따로 준비하시고, 영어는 영어대로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데 훨씬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한국사 능력검정하고 영어는 필기시험일 때까지만 따면 되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공부와 함께 시작하시는 거고, 인증 과목인 한국사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월에서 2월 중에 있는 첫 번째 시험에 취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3급은 60점 이상, 4급은 80점 이상 따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니까 합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는 토익보다는 지텔프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텔프는 100점 만점에 32점 맞으시면은 9급, 47점 맞으시면은 7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의 객관식 시험에서 별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본 공부는 6개월간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이론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최대한 많은 이론 공부만 하시고, 이론 공부하실 때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를 먼저 풀지 마세요. 문제만 먼저 풀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이론이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무너집니다. 이론이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총알이 많은 상태에서 총 쏘는 연습을 해야지, 총알도 없는데 총 쏘는 연습을 먼저 하면 총을 쏘는 거면 쏠 수는 있겠지만 총알이 별로 없어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론 공부는 최대한 많은 총알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총알을 만들고 문제풀이 할 때 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론 공부할 때 문제풀이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최소 과목마다 3회독은 기본입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10회독도 돌리세요.
최대한 회독을 많이 돌리시고 문제풀이는 과목별 아무리 못해도 2000문제 이상은 풀어주셔야 합격에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도 공부는 다음같이 세우시면 됩니다. 바로 6개월간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론 3회독, 복습 3회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자, 이론 1회독은 실강을 들으시든 인강을 들으시든 1.0배속 정속도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걸 좋고요. 2회독, 3회독은 인강을 통해서 1.2나 1.5 조금 빠르게 들으시는 분들은 2배속도 좋습니다. 들으실 수만 있다면 좀 빠르게 회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3회독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끝내셔야 되고, 복습을 무조건 3번 하셔야 돼요. 복습은 언제 제일 효과가 좋냐? 바로 즉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시간 강의 들었으면 놓지 마시고 1시간 끝나고 나서 즉시 복습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을 꼭 들으시기 바라겠고, 매주 주일날, 매주 일요일날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몰아가지고 반드시 2복습 하셔야 되고, 매월 말일날 하루를 잡고 그날은 진도 나가지 마시고 한 달 동안 공부했던, 즉 일요일날 복습했던 것들 모아가지고 반드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길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론과 복습 이외에 예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과 복습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바로 월요일날 국어를 예를 들어 실강을 1.0으로 들었다. 혹시 여러분 인강 들으신 분들은 국어를 인강을 들었다. 그럼 바로 즉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을 듣고 경영학을 듣고, 자, 국어를 월요일날 들었다면 저 썬티가 추천드리는 거는 목요일날 텀이 있어야 돼요. 이 텀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월요일날 들었다면 목요일날 국어를 인강을 통해서 한번 들었으니까 1.2배속이나 1.5배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 목은 국어, 화, 금은 행정법, 수, 토는 경영학, 이런 식으로 해서 3과목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월, 화, 국어, 수목, 행정법, 이것도 도움이 되는데, 저 썬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기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가능하면 텀이 있는 게 훨씬 기억하는 데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최소한 2000문제 이상 과목마다 풀어보셔야 되고, 과목별 문제, 기출변형 문제, 동형 모의고사 순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저 썬티가 2009년부터 지켜본 합격생들에 대한 사안입니다. 합격생들은요, 6개월간 흔들림이 없어요. 굴곡이 없이 그냥 묵묵히 나갑니다. 복습하라면 하고 숙제하라면 하고 그냥 묵묵히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합격하세요. 처음 세운 계획에 의심하지 않고 흔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한 일주일 해보고 또 계획 바꾸고 하지 마시고, 처음 세운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하지 마시고 일요일날 반나절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푸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뇌를 계속 돌릴 수는 없거든요. 반나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고, 6개월간 음주, 이런 취미활동, 게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합격보다는 불합격이 더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반드시 끊을 건 끊고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직 군무원 준비만 하셔야 되겠죠. 불합격 시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불합격에 대한 대안이 없어야 돼요. 2022년에 군무원 합격 이외에 나는 어떠한 계획도 없어야 무조건 합격에 더욱더 가까워오고요. 수험생활을 1인칭 관점이 아닌 3인칭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것을 3인칭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제3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나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적고 여러분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습관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뭔가 놀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떨어질 건데,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순수 두는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길이요.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거기 안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합격생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부분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6개월간 매 순간마다 흔들리고 이대로 공부하는 게 맞나? 늘 의심하고 잘하고 있는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요. 그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 보이죠? 실제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날은 하루를 그냥 버리는 학생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불합격하면 알바하면 되지라는 대안도 세우고 내가 하기 싫은 공부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과 압박감을 갖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보다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한다면 제3자에서 내가 공부하는 걸 바라본다라는 입장에서 편한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끝으로 군무원 도전 첫 시작은 그러면 무엇으로 시작을 해나요? 라는 질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자, 답을 드리면 바로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작된 겁니다. 도전하여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천하셔서 2022년 군무원의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치고요. 저 썬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에 인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첫 번째 시간에 저도 많이 긴장됐고 많이 좀 어색했다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